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네 번째 주제는 화양연화라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의미한다는 뜻인데요. 아마 지금이 BTS도 그리고 BTS를 사랑하는 우리 많은 전 세계인들이 이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토록 전 세계인들이 BTS에 열광하고 BTS를 통해 감동받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급력 엄청날 것 같은데 우리 천범주 교수님, 인간적인 아니면 내면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전략으로 감동을 줬을까요? 우리 팬들한테. 예, 기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기본 힘들이 있죠. 이제 일단 기본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내가 만드는 컨텐츠, 내가 만드는 음악 또는 내가 만드는 영화 등등에 내재되어 있는 컨텐츠에 대한 힘, 그건 스토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죠. 소통. 예, 우리 저 BTS를 특히 이제 두고 얘기할 때 소통, 아미, 뭐 팬덤과의 어떤 교류 이걸 빼놓고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좀 전에 김진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시대는 이제는 미디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고 전통적인 그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제 사실은 더욱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너무나도 많은 소셜 미디어들이라든가 개인화된 미디어들, 1인 미디어들이 넘나들고 있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이런 케이팝을 하는 아티스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 이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이제 빅히트라고 하는 회사가 제가 이제 게으르다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 안에서 근데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계산되고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나와줬겠느냐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만큼 철저하게 계산을 했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계산했다고 해서 성공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본에 충실한 거죠. 기본. 예, 기본을 찾아간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그 학생들, BTS 학생들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성실함, 어떤 노력, 뭐 이런 어떤 인성적인 측면들과 의리, 우애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 자율성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이 이 노래하는 이 노래 속에 그런 이야기들, 메시지들이 담겼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시대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청년들의 이야기가 구구절절하게 자신들의 체험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꾸준히 팬들하고 하루에도 뭐 수십 차례씩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뭐 네네. 그것이 유튜브든 뭐 V앱이든 또는 뭐 트위터든 뭐 이런 SNS를 통해서 꾸준히 수도 없이 이제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수직적인 소통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볼 때는 지상파들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형태의 미디어였다면 지금은 수평적인 형태. 내가 너하고 똑같은 거야. KBS 너 나하고 똑같아. 라는 거예요. MBC 너 나하고 똑같아라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하고 듣는 사람하고 수평적인 입장에서 듣거든요. 거기서 내가 건방을 떨거나 내가 우에 서 있다고 내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야, 너 아니어도 볼 거 많고 들을 얘기 많어. 너 빼고 나 다른 얘기 들을 거야. 라고 해버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수평적인 소통, 팬들과의 진심 어린 그런 소통을 잘했다는 면,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재미, 어떤 그 세계관 같은 거, 이거 사실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서사적인 어떤 이야기들, 스토리텔링을 이제는 음반에서 그 앨범에서 이 넘나들거든요. 근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클래식한 이야기와 시와 소설과 뭐 그림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그 BTS의 음반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좋은 메시지를 재미있게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니 사람들은 그것을 편하게 듣고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죠. 그게 일파 만파 10만파 뭐 이렇게 막 퍼져 나가면서 전 세계인들과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BTS의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나의 얘기다 보니까 내 얘기를 그 친구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급력이 그만큼 커진 거고 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것이 회사가 억지로 막 뭔가를 만들어서 1등을 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빅히트의 방식 대표 인터뷰를 해보니까 글로벌한 전략 네네. 어떻게 세웠냐. 대형 기획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네. 쉽게 하지 못한 그런 글로벌한 전략. 명실상부 지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렇죠. 뭐 컨텐츠지 않습니까? 네. 라고 물어봤는데 글로벌한 전략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되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인위적으로 뭔가를 그들을 성공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팬들이 공감하게 되고. 펼쳐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미의 중요성, 아미는 도대체 뭐지? 그냥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팬덤, 방탄소년단 BTS의 뭐 전달해 주는 사람들 이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말하는 그 소통의 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라는 그 거죠. 오히려 아미를 통해서 BTS가 나가야 할 진로를 아미를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많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 분들은 네. 지금 BTS 경영 전략 또는 네. 뭐 이렇게 그 아미의 소통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받으시면 지금 시대에 좋은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음악 하면은 그냥 내가 만드는 음악 우리 팬들이 들어주길 바란다라는 생각해 가지고 그냥 막연히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음악은 어떨까? 이런 음악을 해주면 너희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서로 이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론 다 시집들 갔겠지만 우리 팬들과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적인 가치랑 문화적인 가치를 봤을 때 좀 상당한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 하실 줄 알고 쭉 공부해 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네. BTS가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네. 이미 박사 논문도 나와 있고요. 음. 또 그 경제 연구소 같은 데서도 많은 BTS 효과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한 작년 12월인가 발표를 했어요.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 이래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그 방탄소년단이 데뷔 후 한 10년 동안 일으킬 수 있는 부가가치적인 경제 유발 효과 이런 부분들이 56조 원에 예측된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숫자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네네네. 56조가 어느 정도인지. 무슨 부루마블도 아니고. 네네. 56조로 진짜. 근데 그 비슷한 추정이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인가에서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 유발 효과를 41조 원으로 그때 오. 추정을 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개 올림픽의 효과보다도 훨씬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생산 관련되거나 부가가치의 효과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관광 쪽에서도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연평균 한 79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79만 6천 명이에요. 네. 네. 야, 근데 대단하다 진짜. 그 우리나라의 관광 유입객이 한 해 작년 같은 건 1,000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네네. 그거의 한 7.6% 정도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그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크다. 물론 경제적 가치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화적 가치로 보면 더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고 아시다시피 대장금이나 관련되는 좀 한류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라든가 네네네네. 이러한 부분이 상징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나 브랜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완전히
파급 효과가 경제적 다른 분야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 가치도 있고 국가 브랜드 인지도도 되게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네. 근데 특히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알고 싶다라는 그 수요층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또 뉴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거라든가 또는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모세혈관처럼 파급 효과가 되게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도 외국에서 이렇게 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문의도 있어서 사실은 그런 전략적 대비가 많이 우리가 지금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생각보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1, 20대 층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팬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뭐 물론 각계에서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 뭐 제2의 비틀즈가 될 수도 있다. 맞아,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이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항구적으로 30년을 가면 전 세계 여기에 문화적으로 파급력은 진짜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그냥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편안하게 말씀해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밥 딜런이 그 네. 진짜 그 메시지를 정신적인 메시지를 잘 공감하게끔 해서 저 노벨 문학상 네네네. 받았잖아요. 저는 이 친구들이 20, 30년 잘 지나면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 메시지가 너무나도 맞아요. 전 세계인들에게 힐링과 자존감 회복과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어우러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20, 30년을 지켜보고 싶은.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도 왜 방탄 BTS가 좋냐 그러니까 가사가 너무 좋대요. 가사가 희망적인 메시지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한테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미들한테도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BTS하고 그리고 우리 아미의 어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관계, 그러니까 인터랙티브의 이 관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BTS 브레인 연구소입니다. 혹시 앙팡알미라는 해시태그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앙팡이란 BTS의 노래 앙팡맨에서 따온 말인데요. 노래 가사에서 앙팡맨은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항상 함께 있어주는 영웅을 말합니다. 이를 본떠서 아미들이 선한 행동을 할 때 앙팡알미라는 태그를 붙이게 되었는데요. 힘든 사람들에게 단팥빵을 내어주는 앙팡맨처럼 2018년 한 해 동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눈 알미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비엔남 베트남 알미인 Live for Jimin's 보컬은 지민의 생일을 맞이하여 무니 룰러바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안 푸 마을의 아이들에게 우유, 월병, 문구류, 선물 등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루과이 알미들은 지민의 생일을 기념해서 지민과 BTS 우루과이의 이름으로 부스칸도 미라다스에 2,221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USA 10월 6일 시티필드 공연에서 방탄소년단 미국 팬들은 앙팡 아미 시티필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음식이 담긴 캔과 담요 등을 모아 기부하는 것으로 아미들은 너의 힘이 돼줄래? 라고 노래하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앙팡맨 속 영웅 앙팡맨처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타일랜드 태국 알민 BTS 타일랜드와 캔디 클로버는 데뷔 5주년을 맞은 방탄소년단을 축하하고자 Five and Thriving 이라는 해시태그로 헌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목표치였던 10만 cc의 혈액량을 넘어서 1,5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20만 4,100cc의 혈액량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세계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BTS답게 전 세계적인 기부 프로젝트의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스타워즈 측은 스타워즈 데이인 5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25일까지 $100만 목표로 모금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아미들은 SNS에 Roar for Change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게시물들을 공유하며 홍보를 도왔습니다. 이 모금은 당초 23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다음 날인 5일 공식 계정에는 전 세계 스타워즈 팬들과 방탄소년단 팬 아미 덕분에 우리는 최대 기부 목표인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0억 7,820만 원을 모금에 성공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막강한 화력을 발휘하여 단 이틀 만에 목표액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야, 박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아미 팬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아미 팬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박수를 당연히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몰라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저도 이제 오늘로 저도 아미의 일원으로서 저도 기부를 하거나 뭐 좋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한데요.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